넥서스원의 김성구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잠시만요. 저는 BCI의 김샛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체이너스 리더에 오신 분들이라면 저를 꽤 자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 동향에 관해서 계속 발표를 하던 사람이어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 굉장히 저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는 투자 기관 중 탑3 안에 든다라고 전하시는 분들의 기관들의 대표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모델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BCI는 이 정도 소개가 되고, 넥서스원 약간 거리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넥서스원 김성구라고 합니다. 저희 넥서스원은 작년에 설 때 퀴즈 전문 엑셀러이트고요. 저희 올해 약 15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했고, 저희는 아까 체인스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서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하고,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블록체인 아이디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아이라는 회사 김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마이닝 회사로 라스베가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국의 템코나 힌트체인이나 스핀 프로토콜을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RSK나 오리고 네트워크, 크로마폴리스 같은 곳에 한국 공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블록체인 아이는 투자는 안 하는 건가요? 투자라고 한다면 토큰 세일즈 참여라고 정확히 얘기할게요. 투자는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컨셉이 제가 아까 있을 때는 제가 나이스하게 한다고 했으나 하시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조금 트리키한 질문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BCI는 체이너스와 함께 자매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토큰 세일즈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투자 기관으로, 벤피탈 투자 기관으로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투자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사실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거든요. 각기 다른 기관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를 잡고 계신 블록체인상의 김 대표님 먼저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지금 사실 딱히 유즈 케이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당장은 아니어도 이걸 실현할 수 있는 팀인가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돈을 받기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 토큰 매트릭스가 어떻게 짜여져, 철학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결론적으로 토큰 매트릭스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가 저희는 좀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토큰 매트릭스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큰 초반에 물량 어느 정도 풀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물론 기본은 기술력이나 어떤 레스탐이겠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토큰의 움직임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넥서스원의 대표님, 성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걸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는가.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일단 납득이 된 다음에 프로젝트를 저희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기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 하는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인가,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해왔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빌드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김유수 대표님 말씀하신 토큰 매트릭스 부분을 많이 보면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팀이 아무리 좋아도 토큰 매트릭스나 토큰 이코노미 부분에서 심각한 결격 싸움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보면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랑 토큰 매트릭스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투자만 하고 그 후에 어떤 다른 그 프로젝트 잘 되길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잘 되게끔 옆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면 미디어에 같이 홍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상장에 접근할 것이며 라는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같이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팀이 핏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을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실 때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으시고 그 4가지의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죠? 그 4개의 기준을 다 충족하려면 수가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좋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네. 저희가 많이 15개에서 좀 많습니다. 혹시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관해서 각 투자 기관들께서 약간 소개를 해주셔도 될까요? 뭐 대략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걸 많이 하셨고 또는 어떠한 산업에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국가 분포를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는 40% 정도가 한국 프로젝트에 투자 결정했고요. 그리고 40%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가 중국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지에 있는 프로젝트들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나눠본다면 정말 다양한 산업이 있어서 먼저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메인랜드들도 있고 분야는 저희가 너무 다양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산업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 팀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블록체인 아이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어떠한 산업이고 어떠한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산업을 구분지어서 저희가 투자를 들어가진 않고요. 뭐 어느 산업이든 블록체인이 워낙에 새로 이제 팝업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건가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분야도 그렇고 뭐 지역도 뭐 넥서스원이랑 같이 너무 여러 군데로 분포가 돼 있어서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는 영역은 어디이신가요? 최근에는 저희가 인큐베이팅한 서플라이 체인을 하려고 하는 탱코를 가장 노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엑서스원은 어떠신가요? 향후 이제 투자할 프로젝트 말씀하시죠? 최근에 보고 계신 최근에 보고 최근에 좀 많이 보시는 영역들. 최근에 STO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 과연 STO를 지금 투자할 적기인가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심사를 했고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STO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에셋백 토큰이라고 그러니까 토큰의 자산 가치가 반영하는 토큰을 전반적으로 좀 보고 투자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약간 투자의 방향이 새롭다? 뭐 새롭다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은 그냥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약간 전략을 틀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지금 이런 베어 마켓을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그 자산이 어떤 담보되지 않는 토큰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반영된 토큰들이 향후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토픽인데요. 제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더레이터다 보니까 저희 BCI에 대한 소개는 제가 스스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중간에 끊어서 저희 회사도 좀 소개를 할게요. 저희 BCI의 포트폴리오는 저희의 철학은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투자이고요. 저희는 굉장히 펀더멘탈 투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듀 디리전스를 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투자한 프로젝트 6개밖에 안 되고요. 영역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팀이 각 사람마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영역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는 영역은 금융 인프라적인 영역이고요. 특히 저희는 요즘 스테이블 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거의 한 딥하게 2, 3개월씩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고 STO 보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시다가 대형 마켓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더리움 가격을 보니 86달러고 그런 막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대형 마켓이 각 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상황은 좀 괜찮으신지? 사실 저희는 작년이 상당히 비이상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닝 맨 처음에 진입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섭게 올라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절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작년 불마켓이 오고 있는 건 진짜 우후죽순으로 ICO 한다 무슨 블록체인 회사다 해서 정말 많이 생긴 건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은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로켓을 쏘고 올라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그 시장이 회복하는 시점이 언제일 것 같아요? 알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닝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트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ICO 마켓이 언제쯤 회복하겠다. 예를 들면 1년 뒤, 6개월 뒤, 대략적인 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ICO 업체들이 요즘 STO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사라질 때쯤이 다시 ICO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STO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ICO 레이징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와서 우리 이제는 STO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 친구들이 펀드 레이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금 어떤 규제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STO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STO라는 자체의 전체 트렌드에 대해서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저 크게 동의하는 바가 ICO가 안 됐기 때문에 STO를 한다라는 로직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그 포인트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일반 펀드레이징이 안 돼서 ICO 하는 거랑 똑같은 원칙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핵심은 비즈니스에 있는 거고 비즈니스를 못하는 프로젝트는 그냥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넥서스원의 김정국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베어 마켓이고 지금 투자한테 제가 저거 너무 주소가 없었네요. 베어 마켓이고
이 베어 마켓이 넥서스 1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시장은 또 언제 회복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올해 초에 팀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이 3,00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이 좀 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 죄송한데 끊어서 죄송한데 3,000불일 것 같다라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차트를 완전히 믿진 않지만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폭이라든지 그 추세나 어떤 한 번도 꺾임없이 바로 끝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여러 투자 기관들도 그리고 저희 근처에 친한 펀드 트레이딩 팀들도 아마 올해는 3,000불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저희도 그걸 되게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3,000불 갈 거라는 내부적인 좀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베어마켓이 언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2022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저 이런 구체적인 숫자 되게 좋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2022년. 네, 한 3년 기준 예정. 그 왜인지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좀 차트의 어떤 곡선 같은 거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럼 최소한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자. 저희는 모든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모든 코인이 사라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은 코인에 투자를 해놓으면 이 정보적으로 듣고 다시 어떤 블루이시 마켓에 왔을 때 저희가 어떤 시장에서 리딩하는 컴퍼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BCI도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 BCI 사실 저희가 칠리너스 자매 회사인 것처럼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그룹 산하에 있는 투자 토큰 세일즈 참여 기관이어서요. 내부에 다른 자매 회사로 엑스타 리턴이라는 말씀하신 컨트레이딩 하는 헤지펀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 이 베어 마켓이 오기 전에 저희 내부에서 엑셀 모델링을 들어갔는데, 저희 생각엔 저희 마찬가지 $3,00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의 상승폭과 비트코인의 상승폭, 이 모든 숫자들을 엑셀링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가 트레이딩 되는 가장 큰 마켓 자체가 사실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 마켓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 사이즈를 더한 강화를 해서 다른 함수도 있지만 그걸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엑셀 모델링을 좀 돌려보니까 저희의 모델링이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3,300불 정도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저희의 판단이었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연초에는 3,000불 생각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런저런 얘기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800불까지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좀 3,000불까지 예상했는데 800불은 너무 좀 두려워 저희도 좀 떨고 있거든요. 800불은 무섭습니다. 많이 무섭고요. 많이 무섭고 두 분 대표님들 말씀하신 거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STO라는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돼야 ICO 마켓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게 요즘 ICO 프로젝트들이 다 STO가 한다고 그런 말들 막 하잖아요. 근데 STO가 과연 간단한 건가요? 사실은 ICO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STO가 ICO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ICO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STO를 한다고 해서 모든 성공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이 성공하지 않을 거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하게 돼요. 이 성공의 그 포인트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는 그 핵심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두 분 말씀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넥서스원의 김성구 대표님은 밝혀주셨는데 아직 블록체인 아이의 김민수 대표님은 아직 얘기 안 해주셨는데 투자하시나요? 저희는 우선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단지 저희는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의 어떤 진입 시점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BCI는 원래 신중했고요. 이건 저희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다른데 저희는 굉장히 신중한 펀드여서 그게 저희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한테 굉장히 잘한 일이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때부터 상황에 따라 당연히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다고 쳐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죠? 이 코인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해외 뭐 컨퍼런스도 나가고 패널로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리얼 비즈니스가 나와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 근데 사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에 되게 구체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직업병이에요. 로열 비즈니스가 뭐예요? 리얼. 죄송합니다. 짧아서. 제가 청력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이상적인 얘기들, 사실 현재는 어떤 기술력과 가격이 같이 가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포모로 가지고 맞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기 힘든 게 사실 여태껏 리얼 비즈니스로 나온 게 없으니까 사실상 이런 가격에 같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마이닝 출신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은 누군가가 조작을 하려면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누군가가.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런 해시 단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탈중앙화가 이거구나? 솔직히 회의감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뭐 언제 진입하라 뭘 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음 달 없어도 되는 돈 정도만 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뭐 어떤 시점은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네. 저 펀 팩트를 하나 보내주세요. 모더레이터의 약간의 의미라고 하면 펀 팩트를 하나 보내드리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이 디지털 자산, 그 코인 마켓에 들어온 계좌, 그러니까 개인의 이 월렛 계좌가 약 5,400만 개가 되었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2018년부터 내려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교육이 많이 됐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저도 2, 3년 전에 잘 몰랐을 때였는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죠.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도 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넥서스원의 김성구 대표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까요? 여기 프로젝트 팀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하지 마세요. 되게 센 발언인데요. 투자하지 마시고 더더욱 모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러닝할 수 없는 프로젝트나 팀에는 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공부를 확실히 하시고 그 팀의 대표분들도 만나보시고 이 팀이 확실히 3년에서 5년 이상 갈 팀이다. 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희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두 분 대표님 말씀 정확히 보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신중히 해라 라는 게 하나의 큰 명확한 포인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도 BCI와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개인의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니까. 근데 공부는 열심히 정말 하시고요. 개인이 이제 프로젝트에 투자 대표분들을 만나실 기회가 많이 없으시니 체이너스의 리더 약간 막간의 행동 그냥 열심히 제 생각에 공부하는 게 가장 답인 것 같아요. 기존처럼 그냥 투자하셔서 수익이 나는 시대는 갔다가 약간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주식시장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보시잖아요.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업의 개요는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할 때 그런 거 안 보세요? 이게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자리가 너무 좋은 게 대표님들하고도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 혹시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표님이나 팀이랑 만나서 얘기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개인의 듀디리전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시리어스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 현재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아까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미래는 이제 되게 큰 얘기긴 한데 미래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변할까요 생각하세요? 미래 블록체인 산업은 여러분이 쓰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안 나오는 단계에서 과연 누군가 진짜 선구자가 무언가 빵 터뜨려서 뭔가 이 사회나 어떤 이런 쪽에 블록체인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저들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인지 아니면 원래 전통 인터넷 기술인지 모를 만큼 전문 용어 시리스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2019년 블록체인 아이의 전략은 뭐예요? 저희는 여전히 지금 단지 보수적으로만 잡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저희가 액셀러레이팅해서 더 멀리 가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 12월 달에 보수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보수적인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블록체인 아이 대표님하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투자할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계속 투자할 생각이에요. 엑셀레이팅도 하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 방금 대답해 주신 건 넥서스 1의 2019년 전략인 것 같고 그러면 미래의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되실까요? 정말 많은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 물류,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이 분명히 크립토로 저희는 관리받게 될 거고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대하고 있듯이 인터넷이 너무 저희 생활에는 익숙하고 그냥 공기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저희 삶에서 뭔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고 없으면 안 될 그런 기술의 혁신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종합을 해보면 사실 두 대표님 모두 유저가 모르는 사이에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침투가 되는 게 향후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거에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김성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한 부분이 우리의 자산 중 하나가 크립토로 관리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조금 더 저희 의견을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앞으로 2019년, 2020년은 STO의 큰 트렌드
그 바람이 불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는 그거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STO라고 하냐면 STO는 되게 ICO시장과 다른 시장이에요. 사실은 기존 전통 금융시장을 타겟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가 필요한 ICO 시장과는 또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10년 전에 애드가 도입되고 10년 전, 30년 전에 미국에서 전자 시스템이 금융에 도입이 됐을 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산이 디지털화된 시대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이 내용은 2019년에 핫한 토픽이니 2019년 체인플러스에서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데레이터 꽤 잘하지 않나요? 저희 BCI는 그래서 2019년에도 저희도 투자하고요. 다만 저희는 기존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고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보고 금융 인프라를 계속 할 것 같아요. 특히 금융 인프라 쪽 아니면 리얼 유즈 케이스 말씀하신 동의합니다. 두 분의 그 포인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방향으로는 STO의 한 가지 큰 방향으로 잡아서 갈 것 같습니다. 미래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BCI는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니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금융시장에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스텝들이 하나의 큰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좀 나이스했잖아요.